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댓글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자국 제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 제품은 LG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특히 일본이 상당히 폐쇄적인 시장인데 자동차도 뭐 일제만 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많은 분들이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뭐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와서도 이렇게 며칠 동안 돌아다녀 봐도 길거리에 뭐 현대차, 기아차 하나 볼 수도 없고, 또 뭐 여기 일본에서는 아이폰은 많이 쓰는데 또 삼성 갤럭시 폰은 거의 안 쓴다면서요. 예. 근데 또 가전은 LG 걸 또 많이 쓴다면서요.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네네. 나름대로 이제 경험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지금 일본에서 저는 원래 일본에서 닛산 차를 탔었어요. 닛산 차를 타다가 어느 날 그 동경 시내를 걸어가다 보니까 네. 그 현대자동차 쇼룸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쇼룸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현대자동차에 그랜저가 전시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랜저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자부심도 생기고 야 우리 이 나라 현대자동차도 이 정도 자동차를 만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토요타의 동급 자동차보다 네. 한 당시 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쌌어요. 네. 1000에서 1500만 원이 싼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어떤 의미로서는 홍보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내가 현대차를 안 타주면 일본 사람이 현대차를 타줄 리가 없잖아요. 현대가 저를 이뻐해 줄 리는 없지만 네. 그래서 현대차로 바꿨어요. 네. 닛산 뭐 1년 반 탄 차를 네. 바꿨어요. 그래갖고 탔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네. 일본의 택시가 일본 택시인데 현대자동차에 그랜저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택시를 골라서 현대차가 있는 걸 한번 타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택시를 탔죠. 네. 개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랜저 택시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차 좋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많이 팔리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이 안 팔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아니 차가 좋은데 왜 안 팔립니까? 그랬더니 네. 토요타 자동차는 한번 차를 사서 저거 하시면 쭉 하시면 한 100만 킬로까지 뛴답니다. 네. 그 차가 100만 킬로까지 뛰는데 현대자동차는 자기들 판단으로서는 뭐 50만에서 80만 사이. 네. 그러니까 뭐 택시 회사는 차를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명 갖고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역시 현대차가 네. 그 토요타 차를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뭐냐면 일본은 거의 차를 저도 그렇지만 회사 사람들이 차를 잘 안 타고 다녀요. 저희 전철 타고 다니고 회사 사장들도 그렇고. 근데 맞습니다. 100만 킬로. 저 전철 타고 다니는데 자기 네. 차는 그 레저용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보통 자가용이 1년에 10,000km 뛰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됐어도 주행 키로는 한 10만 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네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중고차 일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뛰면 폐차를 하는가 이게 봤더니 18만 킬로 정도. 네. 18만 킬로 정도의 폐차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현대차가 50만 킬로 정도는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네요. 일본의 개인 택시 기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이 실제라고 이제 믿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적어도 일본의 그 자가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뭐 개인 택시인데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쭉 탔었어요. 근데 속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현대자동차를 그런 마음을 갖고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철수를 했는데 외국자를 배신했어 현대차가. 그거 철수하는 바람에 중고차 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고차 값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철수를 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일본의 차가 안 팔린다. 예? 한국 차라고 안 사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반론을 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반론 해주고 싶었냐면 첫 번째 제가 닛산 차를 탔었고요. 지금은 현대차 팔고 버리고 일본 차 타는데 일본의 영업사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아, 그만큼 사후 관리를 네, 진짜 사후 한다. 관리를. 서비스에도.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음.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전화해서 뭐 썬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대답도 없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현대자동차의 그 종업원들 영업사원들 봤더니 대부분이 그 벤츠를 팔다 오신 분, 뭐 이런 외산차를 팔다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벤츠를 파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 갖고 하겠어요? 현대자동차를 파는 거지 자기는 벤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벤츠는 사실 그 브랜드 이름 자체로 팔리는 차인데 그렇죠. 그래서 현대가 일본에 새로 진출했을 때는 뭐 일본 차 정도만큼의 어떤 서비스 사후 관리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근데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뭐 그래도 저는 네. 근데 저는 뭐 이거 자동차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일본에 차 팔아보려고 노력했느냐라고 나는 현대자동차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다 자기들 차만 사주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적어도 일본에서 승부를 걸어서 우리가 일본 차를 제압했다라는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질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자, 뭐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일본 국민들 또는 일본 시장의 어떤 폐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현대차 정도의 그런 기업이 또 일본에 진출하려고 했었으면 또 그만큼 체계적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없었군요, 보니까. 저는 한국 분들한테 일본에 뭐 수출하거나 이런 거 하시려는 분들한테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수출 시장이 두드리는 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죠? 역시 일본은 까다롭고 힘들잖아. 이렇게 모두 동의를 하거든요. 내 종업원이 그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래 힘들지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 시장도 남의 시장하고 똑같고 어떻게든 붙어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덤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일본 애들은 까다로워. 일본 시장은 힘들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의 벽에 붙여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뭐 상대적으로 LG는 어떻게 좀 그래도 좀 팔리고 있는 건가요? 뭐 댓글 중에는 보니까 LG도 뭐 확 잘 팔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양판점 가면 그냥 뭐 구석의 한쪽에 그냥 뭐 자리 차지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요 아키하바라에 가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일본 제일 큰 한국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거기 진짜 그 계단 입구에 센터에다가 그래요? 그 자리를 내줘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삼성은 되게 어려웠는데 왜 LG는 팔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느꼈냐면 근데 가전은 한국에서도 뭐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LG가 가전 쪽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나요? 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저 어렸을 때 그 금성사 LG의 전신 금성사의 그 광고 카피가 뭐 금성은 10년을 보장한다 할 때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그 평생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랬던가. 뭐 어쨌든 근데 저희 집 시골집의 첫 텔레비전이 골드스타. 그러니까 LG 골드스타였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요도바시 카메라 이거 텔레비 매장에 가면 늘 그 OLED 텔레비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게 대형 그 비싼 텔레비가 LG께 그 계단 4층 여러분들 3층에 4층 올라가 보시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팔리는데 삼성이 왜 안 팔리냐는 것은 이건 정답은 없지만 제가 내린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은 삼성하고 LG를 이 사람들은 비교를 할 때 삼성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LG는 삼성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작죠. 그러면서 삼성에 대해서는 부러움, 질투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그 삼성 때문에 몰락한 측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니케이 신문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뭐 이익이 좀 줄었다. 그러면 호들갑으로 팍 떨어요. 이게 삼성이 다 망해가는 것처럼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고. 야, 진짜
그러니까 참. 예, 그런 것 때문에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이겨야죠. 네. 도망가지 말고. 저는 LG에 박수를 보내면서 네. 제가 삼성을 뭐 좋아하고 나쁘고 호불호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 기업이니까 네. 일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근데 댓글 보니까요. 예. 박사님 아까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 바로 잡아주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아, 어떤 분 이런 분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아직도 전자레인지는 아직도 골드스타입니다. 아니 언제적 전자레인지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까? 아, 좀 이런 분들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내수도 좀 돌아가야 되는데. 네.